마무리 될 겁니다.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만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벌써 한 학기가 다 마무리 되네요. 왠지 좀 이렇게 한 학기 같지 않은 한 학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바빴지만 뭐 여러분들도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기 내에 계획했던 거 잘 이루어졌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지금 요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대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았어. 갚지 않았으면 나는 내 돈으로 세금도 냈고 내 외상값도 못 받았고, 그러면 나는 두 번이나 불리하다. 그래서 외상값 못 받은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세금, 제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대신 내줬으면 그거는 나라에서 돌려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못 받아야 될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부도가 난 다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거나 소액 채권이면 그냥 6개월이 지났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그 조건들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이 또 안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공제 8가지 정도를 암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좀 힘들다 그러면 밑에 있는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불공제된다는 것은 네가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 너, 장사하는 너가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어도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도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비영역 소유수용차, 그죠? 그 다음에 접대비, 그 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 그 다음에 면세, 토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그 위에 3가지는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안 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전했거나 안 된다라고 해서 총 8가지, 그 8가지를 암기해 주시고, 요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세 양식이에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 곱하기 세율이 되는 거야. 엄연히 말해서 틀려요.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해하기 쉽게 매출액 곱하기 세율 하면 10% 세금 내는 거고,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 되고, 그럼 매입세액을 빼주잖아요.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매입세액 공제라고 불렀고, 그러면 납부세액이 된다. 여기서 또 뺄 거 있으면 또 빼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은 매출세액이었어. 자, 이번 시간은 매입세액이야. 매입세액이라는 건 사온다는 거잖아요. 사오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돌려받는 거야.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그러면 돌려받는 게 이렇게 많대. 원래는 그냥 사오면 세금 계산서 있으면 돌려받는데, 그게 이거야. 세금 계산서 있으면 돌려주는 게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이거는 무조건 돌려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안 되는 8가지가 있었잖아. 불공제. 이게 있어도 안 되는 8가지. 저번 시간에 한 거. 그거를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암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여기 8가지야, 여기. 세금 계산서가 있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분. 요거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거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오늘 할 겁니다. 요 2가지를 오늘 할 거야. 요거는 얘랑 짝꿍인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2개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할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의제 매입세액부터 할게요. 의제 매입세액부터. 자, 일단 말 끝부리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로는 어디 있냐면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쭉 나왔습니다. 일단 매입하면 내가 사온 거니까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세금을 내면 세금 돌려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입하면 돌려받는 거야.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말투풀이. 공제 돌려받는다라는 거지.
매입 세액을 돌려받는다. 매입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걸 돌려받는다 라는 건데 앞에 의제라는 말이 붙었어. 의제. 의제라는 말 같은 말이 뭐였어요? 저번에 간주 공급 우리 할 때 공급 의제, 간주 공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의제한다는 것은 매입세액이 없어.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공급 의제. 공급이 아니야. 판 게 아니야. 그런데 판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 내라 라는 거잖아. 얘는 반대야. 내가 사온 게 아니야. 사온 게 아닌데 사왔다고 인정해줄게. 세금 돌려줄게 이거예요. 다시 간주 공급은 매출한 게 아닌데 매출이라고 해서 세금 내게 한 거야. 얘는 사온 게 아닌데 사왔다고 쳐서 세금을 돌려주겠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먼저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간단하게 의의를 보면 과세사업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업자죠. 일반적으로 다 과세사업자야. 우리 면세 배웠긴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사오는 거야. 우리가 ABC 있잖아요. 거기서 면세 사업자, 전 단계가 면세 사업자야. 예를 들어 쌀을 사온대. 쌀을 사와서 나는 떡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쌀을 사왔을 때 면세품을 사왔을 때 나는 걔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쟤는 면세 사업자잖아. 면세는 세금 안 내는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자체가 못 끊어져요. 세금 계산서라는 영수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계산서야. 세금 안 내는 면세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못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당연히 안 돌려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과세사업자잖아. 쌀을 사와서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팔아요. 떡은 과세해. 그러면 예쁜 맛있는 떡을 팔아서 하면 나는 과세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뜯어서 세금 내기만 내고 상대방한테는 상대방한테 쌀 사온 것은 돌려받지는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면세 사업자들한테 사오면 세금 못 돌려받아요. 그쵸? 당연히 면세니까 상대방이. 근데 나는 물건을 팔 때는 세금을 걷어다가 내기만 내고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면 소비자가 손해가 돼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손해가 되니까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이 사업자, 가운데 있는 사업자한테 세금을 조금 돌려줄게. 소비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지 말아라라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쌤 말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칠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해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이거 또 그립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거 계속 이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쌤이. 자, A는 똑같은 숫자도 똑같이 할게요. 100 그리고 B도 400이었고 우리 C는 우리 5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너희들한테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과세사업자. 그 사람은 세금을 내는 과세사업자야. 뭐 치킨집, 뭐 이런 피자집 이런 거 다 과세사업자예요. 자, 여기가 면세사업자고 여기가 과세사업자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면세가 낀 거야. 우리는 처음에 배웠을 때는 전부 다 과세였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 가운데가 면세가 꼈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100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 100 얼마 받아야 돼? 과세니까 10%만큼 더 받아다가 세금을 이렇게 내줘야겠네. 맞죠?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10을 줬지만 나중에 10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는 500 주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는 면세잖아. 면세면 세금을 내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는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영세 면세할 때. 자, 그러면 내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못하니까 얘는 얘한테 지금 110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110에다가 자기가 벌고 싶은 부가하고 싶은 400을 얹어서 전체 510을 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면세니까 당연히 510에서 세금을 거두면 안 되지. 0.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510에 세금 거두면 안 돼. X라고 할까? X. 자,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과세사업자야, 또. 그러면 이 사람은 10%를 거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사왔어요. 얼마 주고 사왔어? 510을 주고 사왔잖아.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벌고 싶은 500을 부가시켜서 총 얼마? 1010. 그래서 1010 주고 팔고 싶으면 세금을 얼마 내야 돼? 1010 플러스 101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겠네. 151.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금 얼마 내야 돼? 151 내야지? 그렇잖아. 세금은 돌려받아 못 받아? 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왜? 상대방이 면세니까 세금 면세를 안 줘. 못 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야지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얘야, 얘. 얘는 면세사업자한테 사오면 세금을 내기만 되고 돌려받지 못해요. 이 사람은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 뜯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전체 부가가치가 얼마? 국가가 의도한. 국가가 의도한 전체 부가가치는 몇이에요? 전체 부가가치는 1000이야. 그럼 부가세는 얼마 내야 돼? 부가세는 당연히 100이 들어와야겠지, 국가에. 그쵸? 중간에 몇 세 있긴 한데, 좀, 일단 보세요. 자, 그러면 전체 얼마 들어왔는지 볼게요. 얘한테 얼마 걷었어? 10. 얘한테 얼마 걷었어? 안 걷었어. 얘한테 얼마 걷었어? 101. 이렇게 걷은 거야. 그러면 전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지금? 1이 들어왔네. 그렇지? 111이 들어왔잖아. 자, 111이 들어왔으면 요 두 개의 차이만큼 얼마만큼? 1 11만큼에 더 많이 걷게 됐잖아요. 그쵸? 더 많이 걷게 된 거야. 이렇게 과잉 징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다 뒤로 전가되니까 소비자가 더 많이 내게 되는데 라는 컨셉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지. 얘한테 세금을 돌려주는 거야. 얘한테 돌려주면 여기서 좀 빠질 거 아니야. 자,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그럼 얘한테 돌려준다. 요거를 세금을 공제해준다. 얘는 매입한 게 면세한테 샀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는 매입세액이 없어. 왜? 면세사업자한테 샀으니까 매입세액이 없는데 그냥 있다고 쳐줄게. 매입세액이 없어. 근데 있다고 쳐줄게. 그래서 돌려줄게. 응? 그래서 너는 없어. 원래는 없어. 근데 있다고 쳐줄게. 의제해줄게. 그래서 공제해줄게. 얼마만큼 이렇게 공제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공제해주는지 내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얘는 지금 의제 매입세액 공제 안 했을 때 일반적인 거 실제로 공제를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자, A, B 똑같이 C 소비자 이렇게 됐으면 자, 똑같이 부가가치는 100이네요. 그러면 100 플러스 다시 얘는 과세. 얘가 면세였지? 얘는 과세. 이렇게. 자, 그럼 100 플러스 10.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10만큼 내는 거예요. 맞죠? 똑같아. 자, 얘는 400을 부가시켜서 팔고 싶어요. 부가시켜서. 그러면 얘는 얼마를? 510을 벌고 싶을 거야. 왜? 이 10은 냈는데 내가 못 돌려받아. 왜? 나는 면세니까. 내지도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큼은 냈지만 손해받기 싫으니까 이 매출액에 엎어가지고 더 뜯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를 받아야 돼? 얘는 얼마를 줘야 돼? 500하고 10을 줘야 돼. 이렇게. 510 플러스 0이나 500 플러스 10이나 똑같잖아. 그치? 아무튼 얘는 510 줬잖아. 여기도 510 줬잖아. 그죠? 맞지? 자, 요 10. 얘가 이 10을 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510 주고 사와서 얼마 주고 팔아야 돼? 얘는 나중에 요 10만큼을 돌려받을 거야. 요 10만큼을. 그래서 요 10 이렇게 돌려받는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를 부가시키고 싶냐면 500을 부가시키고 싶거든? 그럼
근데 얘는 결국엔 사온 게 얼마가 되는 거야? 510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10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500 주고 사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500 해서 1000 얼마? 1000 주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벌고 싶은 500을 그대로 벌게 되는 거죠. 왜? 이 10만큼 돌려받을 거니까. 이쪽에서는 안 돌려받았으니까 1010을 받은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1000 플러스 100 이렇게 해서 얘는 세금 얼마 낸다? 100을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얘 세금 얼마 냈어? 10. 얘 세금 얼마 냈어? 90. 전체 얼마 들어왔어? 100 들어왔잖아요. 자, 국가 우도가 얼마였다고? 국가가 우도한 부가세는 얼마? 100. 왜? 전체 부가가치가 요거니까 1000이니까 거기에 10%인 100. 그리고 실제 징수한 게 얼마가 됐어요? 100. 실제 징수 100. 오케이? 그래서 국가의 의도와 실제 징수한 게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적용. 이렇게 해서 볼까요? C가 주인공이야, 지금. 주인공은 C야, C. 자, C야. 얘야, 얘. 얘가 지금 매입세액이 원래 없다고. 왜? 면세한테 사오니까 없다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원래 없어. 근데 돌려줄게. 있다고 쳐서 돌려줄게. 얼마를? 10을. 왜? 여기에는 10만큼이 얘가 원래 얘한테 낸 건데, 요거 10이 50이에요. 얘한테 낸 건데, 그거를 그대로 너한테 돌려주면, 소비자가 조금 더 적게 내네. 라는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국가에서 의도한 만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고, 이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 지금 숫자를 그냥 내가 그냥 딱 임의대로 넣었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해야 한다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개념 잡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과세 C는 과세 사업자니까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무엇을 사와서 너희들한테 소비자한테 팔면 전부 다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시험 문제는 계산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럼 컨셉.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면 좀 삐튼가? 자, 얘가 1월 1일, 3월 30일, 그 다음에 6월 30일 이렇게 1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1기. 요게 1기죠? 여기는 2기가 있겠지. 1기.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장사한 거지. 뭐 치킨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면세 농산물을 사와야 돼요. 면세 농산물, 농축수 임산물이야. 다시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과세로 팔아야 돼. 다시 면세 농업에서 난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그다음에 농축수 수산물, 그다음에 임산물, 나무나 이런 거 목재 이런 거죠. 농축수 임산 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농축수 임산,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과세를 파는 거. 예를 들면 참치를 사와서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참치는 면세거든요. 통조림은 과세야. 그러면 참치를 사와서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팔면 그거는 딱 이 케이스인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쌀을 사와서 쌀과자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파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 아니지. 이런 케이스만 이걸 적용하는 거지. 오케이? 면세한테 사와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구마 깡 같은 거, 양파링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 뭘 사와야 돼? 양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양파는 농산물이잖아. 농산물은 면세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면세를 사와가지고 양파링 만들어서 이런 데 팔잖아. 손이가요, 손이가. 아, 이거 세권인데? 미안해요. 아무튼 농산물 이거 사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면세만 사오니까 세금 못 돌려받고. 근데 과세파니까 세금 내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밸런스가. 그래서 좀 돌려줄게 라는 컨셉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파링으로 할까요? 그냥 양파링. 손이가는 양파링. 새우깡 아니야, 양파링이야. 자, 새우깡. 다시. 자, 양파를 사온다. 양파를 쭉 사와서 계속 파는 거야. 양파링은 팔고, 내일도 팔고, 계속 돌고 돌 때 파는 거야, 계속. 팔지? 팔았어요. 근데 팔면, 언제? 일기 예정.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지? 신고하고, 이렇게 납부해야 돼.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그러면 세금 얼마 낼게요. 라고 납부해야 돼. 오케이. 얼마 벌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뺨 맞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뺨 맞는 거예요. 자, 신고도 똑바로 해야 되고 납부도 똑바로 해야 돼. 이때가 언제야? 4월 25일 날까지죠. 4월 25일 날까지 의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신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고하냐? 이렇게 신고하면 되겠죠. 여기. 자, 네가 농산물을 사왔습니다. 매입 가액. 양파를 엄청 사왔어. 양파를. 아니면 고구마를. 그치? 고구마 깡 만들어야 되니까. 고구마를 사오던 양파를 엄청 사왔다고. 매입 가액 사왔다고. 거기에 곱하기 얼만큼 깎아줄게요. 공제율이라고 나라에 정해놨어요. 얼만큼 돌려줄게. 이렇게 공제율을 정해놨어. 오케이? 그러면 그만큼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근데 쌤은 여기서 아까 쌤 그냥 10이라고 말했잖아. 요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10이라는 소리예요. 에? 자, 계속 보면 그래서 매입가액에서 공제율 곱한다. 그러면 여기서 의제 매입세 공제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매입가액은 몇 개월 매입가액? 1월부터 3월까지 사온 거겠지? 1월부터 3월, 1월부터 언제까지? 3월까지 매입한 게 되겠죠? 3달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또 돌려주겠지?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 자, 그래서 이때 또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또 납부해야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는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이때도 매입세액,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사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팔아야 되니까. 고구마 사왔을 거고, 곱하기 때도 공제율 해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쵸? 예정 때, 확정 때. 이렇게. 오케이. 이쪽이 예정. 이쪽이 확정.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 요거는 몇 개월치? 요게 1월부터 6월이에요, 6월. 쌤, 1월부터 3월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1월부터 6월까지 한 번 더 해요? 아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빼기 저 3개월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금액 있죠? 여기서 나온 금액. 요거 전체를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게 예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액을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해서 최종 돌려줄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 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안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정산이라고 불러요. 예정 때 신고 납부하는 것을 안분이라고 부르고
예정 확정 떼시고 나빠는 건 정산이라고 부른다고. 의제 매입된 거라고 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다 이렇게. 요거 돼요? 숫자를 넣으면 더 좋은데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숫자를 통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계산한 게 10이었대. 근데 6개월치로 다시 계산해 봤대. 그러면 20이었대. 그러면 20에서 뭐라고? 10을 빼라고. 결국 10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끝나네. 한 가지, 요 공제율. 요 공제율.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공제율. 그럼 얼마큼 빼줘야 되냐? 이거 매입가액은 그냥 사원 가격이니까 사원 가격을 적으면 되는데 공제율 얼마 빼줘? 여기 좀 복잡해. 요걸 암기하는 게 키포인트인 거야. 자, 일단 보통 면세 농산물을 사오면 거의 먹는 거잖아. 고구마, 양파 이런 거 다 거의 먹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뭐 참치 이런 거 사오면 오징어 이런 거 다 사오면 다 먹는 거지. 그러면 음식점업. 그걸 사와서 음식점업을 하면서 그걸 판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하냐면, 자, 일단 이것도 나와야 돼. 유흥업소. 유흥업소 여러분들 안 가봤잖아. 그 단란주점 이런데 유흥업소 아니면 술집 이런데 가면 안주가 있어. 안주 중에 무슨 안주? 여러분들 알잖아. 술 먹는 사람 알잖아. 과일 안주 있잖아. 과일 안주. 그쵸? 과일 안주. 그 과일도 농산물이잖아. 농산물 사와서 술집에서 팔면 그 세금 받고 파는 거잖아. 그래서 면세 농산물을 사와서 안주로 팔면 그게 바로 이의제 매입세액이 되는 거야. 술집은 이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거예요. 자, 유흥업소는 여기다가 104분의 4를 곱해주래. 여기다가 104분의 4를 곱해주래. 네가 사온 가격에 104분의 4를 곱해주래. 그 다음에 유흥업소 외에 개인, 기타 개인 여러가지. 치킨집에도 있잖아. 치킨집 깍두기 있잖아. 치킨 먹을 때 깍두기. 그것도 다 면세 농산물이지. 자, 외에는 전부 다 108분의 8을 해줘요. 이렇게 108분의 8.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영업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비율이 더 높지. 그런 사람들 가서 막 정부한테 시위하고 막 그런 거야. 세금 많이 돌려주라. 세금 좀 많이 돌려주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준 거지. 알았어. 기다려. 108분의 8. 너희들 좀 많이 돌려줄게 라는 컨셉으로 108분의 8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회사들은 104분의 4 이렇게 해서 음식점업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점업 유흥업소에서 음식 파는 거, 그치? 뭐 과일 안주. 그 다음에 유흥업소 외에 일반적인 개인, 뭐 치킨집이나 등등등 이런 데는 108분의 8. 그 다음에 법인은 10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106분의 6. 쏘리 106분의 6이에요. 이렇게 106분의 6. 비율이 달라요. 다르니까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업 있는데, 제조업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제조업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제과점, 빵 만드는데, 그것도 밀가루 사와야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요, 과자나, 그 다음에 떡. 아까 쌀 사와간다고 했잖아. 떡. 그 다음에 떡 같은 거. 떡 만드는 이런 것들 제조업.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은 106분의 6인 거예요. 106분의 6. 그 다음에 그냥 요거랑 달라요. 여기 106분의 6은 음식점에서 제조업인 거예요. 떡이나 떡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뭐 개인들,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이렇게 암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식점업은 총 3가지, 제조업은 총 2가지 이렇게 외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 전부 다 안된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다 10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외, 이것들 외 다른 게 있으면 대기분의 2다라는 거지. 조금만 해주겠다. 얘는 많이 해주겠다. 얘는 적당히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비율이 이게 더 크니까 이것보다. 요것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럼 선생님 요걸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야? 요건 안 알려줘.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고구마를 뭐 100만원치 사왔다?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우리 회사가 고구마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고구마 깡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잖아. 그리고 과자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06분의 6을 곱하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집은 식당을 한대. 그럼 음식점업이네? 근데 유흥업소는 아니야. 그러면 108분의 8을 곱하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회사는 법인이래. 106분의 6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암기가 돼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속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100인 거야.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의 공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 정리를 할 때 자,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의잖아. 자, 요거 지금 뒤쪽에 나오죠? 쭉 이렇게 농축수 임산물 매입해서 과세를 판다라는 건데, 요 세 줄의 의미를 쌤이 지금 요렇게 풀어서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요 세 줄의 의미가 요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세 줄을 적고, 그 다음에 2번 2해 그래가지고 요걸 적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적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딱 적고 멈추면서 적으세요. 오케이,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끝났습니다. 의제 매입세 요약해볼게. 의제 매입세.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아면 돼요. 나는 과세사업자인데 면세품을 사와서 과세로 파는 거예요. 참치를 사와서 통정으로 파는 거야. 복숭아를 사와서 복숭아 캔으로 파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세금을 내기만 내고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얼마큼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정부가 얼마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돌려줄 거냐? 102분의 6,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이렇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점이나 제조업에 따라 다르다. 암기해줘야 되고, 예정 때 하는 것을 안분이라고 하고 확정 때 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정산 때는 예정 때 하는 걸 이렇게 빼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문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다시 한번 읽어볼게. 선생님, 이것도 정리해도 당연히 노트 정리해야죠. 자, 저기까지 적었으면 이거 노트 정리. 한 거예요, 한 거. 봐. 공제요건.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내기만 내고 받지는 못하는 거지. 여기서 면세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가공이 안 된 식료품, 비식용, 우충수, 임산물. 요거 우리 면세에서 했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면세 사올 때, 고구마 사올 때 막 이걸 면세로 사려면 뭐 영수증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면세로 사왔다는 것을. 고구마 사올 때 영수증 내라는 거고. 근데 단 요게 좀 중요하죠. 제조업자가 농업인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참치캔을 만든 회사인데 참치를 사러 어촌에 갔어요. 어촌에. 근데 참치를 엄청 많이 사오는데 내가 카드로 부른다고 해. 근데 거기 있는 참치 파는 아저씨가 저희 카드기 없는데요? 우리 시골에는 카드기 같은 거 없어요. 아, 우리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팔아요. 이러면 참치를 때린다고. 그치? 그 강원도에 저기 뭐야 고구마 사러 갔대요. 감자 사러 갔대요. 감자깡 팔려고. 감자 여기 엄청 500포대에 사러 오는데 카드로 좀 긁으려고요. 아, 우리는 카드 없더래요? 막 한다고. 그럼 안 사? 사야 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그래, 감자빵이나 이런 거 만드는, 뭐, 참치 통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게 농업인한테 살 때는 농업인들은 그런 거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그냥 농사 지은 사람들이 사면 뭐 농사있는 할아버지가 뭐 카드기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래 그냥 너는 없어도 돼. 인정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때 하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하고. 예정은 뭐 정산, 여기는 정산, 여기는 안분이라고 했었죠. 아무튼 두 개 다 한다는 거고. 여기 공제율. 아까 공제율이 뭐 102분의 6, 102분의 2, 104분의 4, 뭐 이렇게 했었죠? 요거 암기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매입가액을 할 때는 운반비는 빼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운반비는 왜 빼?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원리에서는 뭐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매입가액 포함시켜야 하잖아. 근데 얘는 빼는 거야. 매입가액 포함시키면 안 돼. 왜? 이 매입가액은 과세야, 과세. 얘는 별도의, 얘는 뭐 한다고? 별도의 세금 계산서가 줘요. 별도의 세금 계산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세금 돌려받을 수가 있어. 우리는 세금 못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거잖아. 얘는 별도로 세금 계산을 주니까 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가 할 때는 회계랑 다른 거야. 회계 원리랑은 매입은 매입 부대금에 다 포함시키지만 얘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다. 별표, 별표, 별표 이런 것들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 세무회계 2급 딸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제율은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 적은 거죠? 칠판에 적은 거.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 적은 건데 한 번 더 적어요. 알겠죠? 외우면서 한 번 더 적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또 있어요. 숫자가 한도라는 게 뭐냐면 이때는 확정 때만 하는 거야. 확정 때만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고구마를 뭐 5억 원어치 아니 뭐 10억 원어치 이렇게 사오면 사올수록 그럼 계속 빼주면, 세금을 빼주면 영원히 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는 안 돼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한도. 야, 네가 고구마를 엄청 사왔어. 네가 참치를 엄청 사왔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뭐 나라에서 세금 못 빼주겠다. 적당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요거까지 암기하라면 선생님 장난해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확정 때 한도가 있다. 영원히 빼주는 건 아니다. 라고 정도만 알고 요거는 적어놓긴 적어놓는데 암기할 필요 시험 안 나온다. 여기까지 시험 낼 거야. 요건 안 낼게요. 근데 전산 세무회계 2급 딸애들은 알아야 돼. 암기해야 돼요. 40, 50, 60, 65 얘는 55, 45, 50, 40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적어놓기만 한다. 자,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챕터를 바꿔서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거 하겠어요.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일단 말 자체가 또 풀이를 필요로 하네요. 자, 겸용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인데 두 개를 한다. 두 개를 한다. 뭘? 과세나 면세나 이렇게 두 가지라는 사업자가 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일상에서 잘 없겠지.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자, 과세 사업자, 겸용 사업자예요. 과세도 팔고 면세도 파는 이런 사업자. 그런 사업자가 공통으로 매입한 게 있고요. 공통으로 매입한 게 있으면 원래 매입한 게 있으면 세금 돌려주잖아. 그러면 공통으로 매입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 돌려주지 말고 쪼개서 돌려주라 이거. 왜 쪼개냐? 원래 면세한테 사오면 세금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근데 과세한테 사오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나는 과세나 면세를 다 해.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은 안 돌려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쪼개라 이거. 쪼개라. 과세 부분은 돌려주고 면세 부분은 돌려주지 마라 라는 컨셉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볼게요. 적게. 나는 과세 사업도 하고, 이게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한다. 면세 사업도 한다. 한꺼번에 하는 사업자, 이렇게. 이게 우리 회사인 거예요. 우리 회사. 과세로도 팔고, 면세로도 팔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 공통으로 쓰려고 뭘 사왔다. 매입했다. 그것을 공통 매입이라고 해요. 매입. 공통 매입분. 그치? 공통 매입. 공통 사용 재화. 공통 매입 재화. 나무 적게 공통 매입 재화.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라고 적게 그냥 공통 사용 재화. 여기다가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 재화를 1000 플러스 100을 주고 사왔대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공급은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매출하는 거죠. 그리고 뭐지? 알겠어요? 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좀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이렇게 써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내가 보신탕집을 하는데 보신탕집. 강아지를 하지 맙시다. 개를 끓여서 파는 보신탕집을 한대요. 실제로 있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도 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예요, 문제. 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신탕집 있잖아요, 실제로. 자, 보신탕집. 개를 끓여서 판대요. 그러면 그 보신탕,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럼 과세야, 과세. 세금 내고 사먹어야 돼. 과세. 그런데 음식점업이잖아. 그런데 그 개를 사와서 그냥 판대요. 그러면 그건 면세예요. 축산물이니까. 개는 축산물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시 개를 사왔어요. 개를 사와서 얘는 너 이 새끼 못생겼어? 너 이 새끼 끓여서 팔아. 너 이 새끼 예뻐? 그냥 팔아. 뭐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다고 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끓여서 팔면 과세, 그냥 팔면 면세인 거야. 그쵸?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자.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쓰려고 뭘 공통으로 쓰려고 사왔대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사왔거나 아니면 털 깎는 기계를 사왔거나 이렇게 뭐 사왔거나 이랬대요. 그래서 사오는 게 1000 플러스 100 주고 사왔대. 그러면 이 세금을 내가 얼마 낸 거야 지금? 요만큼 낸 거지? 그치? 그럼 요만큼은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이거 얘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이렇게 세금 100을 공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얘가 과세사업자라면 이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100% 공제해줘야 되지? 다시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100%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제해줘야 된다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면세사업자라면 면세는 내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면세사업자라면 어떻게 한다고? 불공제되는 거지.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불공제 사업 8가지에 면세 관련있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겸용. 동시에 하는 이 겸용사업자들은 쪼개서 해라. 쪼개서. 안 분해서 공제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케이스가.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100% 공제가 아니죠. 100 공제가 안 되고 당연히 100 공제가 안 되고 안 분해서 공제해줘야 되는 거야. 특이한 케이스.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100을 다 돌려주지 않고 쪼개서 과세 부분만 돌려주는 거야. 원래 과세 부분만 돌려주는 거야. 과세 부분만. 그래서 뭐 어떻게 쪼갤 거냐가 문제인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가 문제인 거야. 자, 이렇게 쪼갠다. 자, 볼게요. 자, 과세기간. 자, 여기를 6월 30일, 12월 30일, 1월 1일. 자, 이 전체 과세기간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매입을 했어. 이렇게 매입했다고 얼마를? 1000 플러스 100을 매입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100을 돌려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자고. 누가 매입했다고? 겸용사업자가 매입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쪼개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갤 거냐? 이 100, 요거 100. 요거 100을 곱하기 어떻게 풀 거냐면 면세는 돌려주면 안 되고 과세만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네가 이걸 사와서 과서로 많이 파니? 면세로 많이 파니? 티파니? 미안해요. 자, 많이 파니? 그 많이 파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자는 거야.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판다라는 것은 세금회계로 공급이고, 그러면 면세로 파는 거, 과세로 파는 거, 전체로 파는 거, 총 공급 가액이 되겠네. 전체 과세 면세 전체로 파는 거, 끓여서 팔든 그냥 팔든. 자, 그 중에 불공제되는 것은 면세니까, 안 돌려주는 것은 면세니까, 그 중에 면세로 판 거, 면세 공급가액, 요렇게. 요거는 뭐지 지금? 요거 세금이야. 자, 요렇게 하면 요게 바로 돌려줘야 될 안분공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불공제지. 왜? 위에가 면세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면세 비율. 그러면 이 100 중에 100을 다 돌려주면 안 된다. 면세 비율만큼 뭐 한다? 안 돌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면세 비율이 40%다. 그러면 100 중에 40%는 안 돌려주겠다. 그럼 얼마 돌려주겠다? 60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면세 비율. 어려워하지 마. 전체 과세 면세 다 판 거. 중에 면세 판 거. 그러면 안 돌려주겠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앞에 언제까지인데, 기간이 언제까지 판 건데, 그걸 안 적어줬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걸 단기, 요거를 전기라고 하면 이때 매입했으니까 언제 신고 납부해요? 이때 신고 납부하잖아. 그지? 이때 신고 납부하니까, 이때 신고하고 납부하니까, 이때 신고 납부할 때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매입은 이때 했어. 매입은 이때 했는데 신고 납부는 이때 하잖아요. 1월 25일까지. 그때 요만큼을 불공제하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럴 때 이 면세 비율은 요 기간, 요 단기로 줘야 된다고. 요거를 단기 면세 비율로 해줘야 된다. 6개월 동안에 얼마큼 팔았냐? 6개월 동안에 면세 얼마큼 팔았냐? 이건 거야. 6개월 동안에 얼마큼 면세 과세 다 팔아서 얼마큼 팔았냐? 그 중에 6개월 전에 면세 얼마큼 팔았냐? 이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전기로 나온다고. 틀린다라고 그러면 단기로 해야 된다고. 단기 면세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말로 적어보면 이게 뭐예요? 매입 세액이 되겠네. 그래서 매입 세액. 그래서 결국 공식으로 만들면 매입세액 곱하기 단기 면세 비율은 불공제 세액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리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안분 계산의 컨셉인 거야. 컨셉. 다시. 컨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분이라는 것을 쪼갠다는 거네. 원래는 과세면 다 돌려주고, 면세면 안 돌려줘야 돼. 그런데 얘는 둘 다 해. 둘 다 하니까 뭘 사왔을 때 이 세금을 돌려줄 거가 어떻게 돌려줄 거지가 고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쪼개라. 어떻게 쪼개는데? 6개월 동안에 판 거가 과세로 많이 팔았니? 면세로 많이 팔았니? 과세로 많이 팔았으면 많이 돌려주고, 면세로 많이 팔았으면 많이 안 돌려주고, 그런 거야. 비율을 따지자는 거야. 근데 그 비율은 단기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 오케이? 그럼 100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비율만큼만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오케이? 자, 우리 지금 교과서로는 91페이지 하는 거예요. 자, 91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컨셉을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책을 한 장 넘기면 91페이지 밑에 있는 예제 10번이 나와요.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요거 똑같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게 이제 정리. 요거 노정해야 돼. 자, 요걸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볼게요. 이제 1년을 볼게요. 1년 잡을게요. 자,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6월 30일. 여기가 1년 말고 1기만 넣을게요. 1기. 여기가 3월
31일 6월 30일 이렇게 1기만 그릴게요. 1기만. 자, 그러면 아까 의제매입식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의제매입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안분 정산이 똑같은 거야. 가볼게. 이때 매입일 때 이때 매입 했어요. 나는 개를 좋아서 예쁘면 어떻게 그냥 팔고 못생겼으면 끌어서 팔고 이렇게 과세나 면세를 다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해요. 자, 매입일게요. 매입일때 매입 얼마네? 1,000 플러스 100. 자, 요걸 매입했대요. 그러면 세금을 다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 겸용사업자한테 세금을 다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는 안분해야 된다고. 안분 계산.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 판 것 중에 면세 판 것은 안 돌려주고 전체 판 것 중에 과세로 판 것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단기. 오케이? 이때 산 거는 언제 신고 납부해요? 이때 신고 납부하잖아. 오케이? 이때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이때 계산해줘야 되죠. 어떻게 계산해? 만약에 여기에 면세 비율이 60%다. 면세 비율이 60%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계산? 여기에 100 곱하기 60%. 그래서 얼마? 60만큼은 어떻게 된다고? 불공제되고 40만큼 어떻게 된다고? 공제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때도 쭉 이제 또 팔거 아니야, 팔거. 그치? 그러면 이때는 또 뭐 해야 돼? 이때도 신고하고 납부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똑같이 저 100을 100 곱하기 똑같이 이때는 다시 이때는 이 전체를 보니까 40%래요. 면세 비율이. 그러면 저번에 3개월 동안 한 건 60%였는데 이번에 6개월로 파는 걸 봐보니까 면세로 40%밖에 안 팔았네. 이때는 면세로 60%나 팔았는데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과세로 파는 게 좋아요? 면세로 파는 게 좋아요? 과세로 파는 게 좋아. 그 세금 돌려받는 부분이야. 근데 면세가 적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돌려받는 부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다시 계산하자. 그래서 이 100 중에 전체 면세 비율이 얼마? 40%잖아. 요게 몇 개월치? 6개월치. 그치? 여기서 뺐던 빼기 얼마? 60.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에서 20이니까 마이너스 20 해서 20만큼은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랑 매입된 거의 똑같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몇 개월치 예전 때 하는 거. 요거 예전 때 하는 요거를 뭐냐면 안분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산이라고 불러요. 안분은 언제 한다고? 예정 때. 정산은 언제 한다고? 확정 때. 얘는 몇 개월치? 6개월치. 얘는 몇 개월치? 3개월치. 이렇게 합니다. 요 면세 비율을 구하고 요 면세 비율을 구하는 게 책에서 보면 돼요. 어디 보면 92페이지 예제 10번 92페이지 예제 10번 가지고 과세나 면세가 있잖아. 전체분의 면세, 전체분의 과세 하면 과세 비율이 되든가 면세 비율이 되든지. 근데 쌤은 보통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은 보통 여기다가 면세 비율 아니고 과세 비율을 많이 해요. 그럼 돌려주는 게 되잖아. 기분이 좋잖아. 안 돌려준다는 느낌이니까 별로 안 좋잖아, 기분이. 돌려준다는 기분을 하면 여기는 40% 해야 되고 여기는 60% 해야 되고 반대지, 반대.
그래서 안분 계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정이 있고 확정이. 예정은 안분, 확정되는 정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정산이 나옵니다. 정산을 내면 예정도 당연히 알아야 돼. 왜? 여기 어디 거야? 예정 거잖아. 그러니까 정산을 내면 예정도 반드시 알아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정산을 문제를 내죠. 자, 이게 전부예요. 안분 계산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때 자, 경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생 안분계산 여기까지 좀 정리. 스톱.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분 정산 여기까지 정리. 스톱. 여기까지 정리.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예제 문제 92페이지 예제 문제 10번을 꼭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와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거기 안분 계산 방법 그래서 점이 두 개 나와요. 제일 위에 원칙 나오고 두 번째 점은 예외인데 그 예외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헷갈리기만 하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X 그어버려도 된다. 자, 그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안분 계산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